안녕하세요. 고병기 에이터입니다. 네,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파트의 이송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네. 카메라 앞에 좀 네, 네. 앉게 되어서 네, 긴장이 됩니다. 네, 지난번 혼자 진행하셔도 잘 하시던데. 네, 네, 그랬는데. 네, 네, 오랜만인데 어색할 것 같은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 기고를 미리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목을 보고 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적절한 제목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고 앞으로 이 이슈들은 사실은 리츠뿐만 아니라 저희 SPI에서도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제목을 일단 은퇴 총과 리츠로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구 구조적으로 이 실버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글로벌리 트렌드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실버 산업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이제 업계에서 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해외는 이미 베이비 부머의 그 세대가 도래한 지 오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부동산 산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리츠 역시 이 실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헬스케어 리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뤄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헬스케어 리츠에서도 은퇴촌이라고 하는 좀 마을 같은 형태의 좀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이러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런 은퇴촌 같은 대규모 단지를 담고 있는 리츠가 있는 거죠? 네, 해외에는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헬스케어 리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없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이 좀 땅이 좀 큰 나라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은퇴 마을이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대규모로 시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미 2011년부터 65세 이상에 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급격하게 실버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좀 시작이 된 하나의 이제 부동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미국과 호주는 리츠가 제일 먼저 이제 도입된 나라잖아요. 이제 미국이 1960년대였고 호주가 70년대였으니까 사실 미국은 당연히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 다양한 자산들과 어떤 섹터가 있고요. 근데 이제 호주는 뭐 리츠 시장 자체가 이제 뭐 리츠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제 전체 이제 규모로 보면 한 5위권 안에 드는 시장일 텐데 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역사가 이제 길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섹터와 자산의 깊이가 다양하고 깊어요. 네, 맞습니다. 네. 좀 희귀한 리츠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농지 리츠가 있듯이. 그렇죠. 농지 리츠도 뭐 사실 미국과 호주 정도만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좀 큰 땅을 베이스로 한 산업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의 은퇴촌도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가 뭐 플로리다나 애리조나주 같이 이제 좀 광활한 땅에서 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네에 마을 형태로 이제 커뮤니티를 하나 형성을 해서 이제 그 50세 이상, 65세 이상만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을 형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시애틀 같은 이런 도시에는 흔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실버 주택 같은 이러한 하나의 한 동짜리의 단지가 이제 생겨나기도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땅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형태로 여러 가지 동으로 이루어진 이런 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은퇴촌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은퇴촌이라고 불리는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는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헬스피크가 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Continuing Care라고 해서 CCRC라고 합니다.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고 해서 CCRC라고 하고요. 헬스피크가 이제 NOI에서 한 10% 정도 지속적으로 뭐 돌봄 제공한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네, 지속 돌봄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뭐 병세가 없더라도 그냥 65세 일정 나이가 지나면 누구든지 입주를 할 수 있는 거고, 건강할 때 입주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를 해준다라는 의미의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입주를 하면 평균적으로 8에서 9년 정도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노인복지주택 요즘 관심 많은데 이 노인복지주택은 의료를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미국의 이제 은퇴촌 그 아까 말씀 CCRC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건가요? 네, 의료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이제 좀 치매병동이라는 것도 또 따로 있어서 치매 환자들을 또 따로 케어할 수 있고. 근데 이것들이 좀 자본주의스럽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료를 지급을 하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의 강도가 달라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문간호시설, SNF라고 하는 전문간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병세가 진짜 악화된 사람들이 많이들 입주하는 요양원인데 거기는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이제 입주민들에 대한 이런 차이가 많이 없는데 CCRC는 좀 고급형이다 보니까 좀 부가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입주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에 따라서 서비스료에 따라서 계약 구조에 따라서 조금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다 보니 좀 이제 부를 좀 축적한 노인들이 많이 입주하는 형태입니다. 안에 보니까 시설들이 공용 공간도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네요. 헬스장, 뭐 도서관, 칵테일 라운지도 있고요. 뭐 이런 취미 생활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다른 공간도 있고 뭐 게임도 할 수 있는 게임룸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CCR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입주금이 비싸고요. 헬스피크를 좀 계정을 봐보면 레브파가 $7,000 정도 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레브파가 뭐죠? 그 호텔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입주 공간에 대한 매출액이에요. 입주 공간당 매출액. 근데 그거를 $7,000로 헬스피크 같은 경우는 CCRC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샵 자산 같은 벤타스에서 요양원 자산들을 보면 그게 한 $4,300라고 해요. 그러면 거의 $2,000~3,000 차이가 2,000 차이가 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요양원보다는 좀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이제 헬스피크는 실제로 이제 출장 가서 가보기도 했고요, 자산을. 그리고 이제 벤타스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보기는 했거든요. 이 이제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CCRC 같은 어떤 은퇴촌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것도 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헬스피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이프 사이언스가 50% 정도 NOI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가 MOB, 메디컬 오피스 병동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헬스피크는 특이한 게 그 2020년에 한참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기에 사업 그 포트폴리오를 다 변환을 했어요. 원래는 시니어 하우징 위주였는데 이거의 대부분을 다 라이프 사이언스로 자산을 변환을 시켜버렸거든요. 코로나 때 시니어 하우징이 잠깐 안 좋았잖아요. 초기에 이 CCRC도 그렇고 이 요양원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주가도 보시면 헬스케어 리츠가 제일 많이 엄청 크게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호텔만큼. 근데 이때 이제 피크 쪽의 운영진은 라이프 사이언스가 좀 더 이제 미래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봤고 그때 라이프 사이언스로 다 변환을 했는데 이때 또 냅둔 거는 CCRC는 또 냅뒀어요. 여기서 CCRC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성장성을 봤던 것 같고 일단 CCRC는 좋은 게 그 입주금을 한번 지불을 하면 계약을 하고 입주금을 지불하면 이게 환불 불가 조건이기 때문에 나가질 않아요. 그 입주한 사람들이 이 입주금이 아깝기 때문에 나가질 않아서 그 요양원만큼 공실률 하락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개발한 자산들에 대해서는 신규 입주자가 없었던 게 문제였긴 하지만 기존 자산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나가질 않았어요. 거의 일단은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이 CCRC하는 은퇴촌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니어 관련, 실버 산업 관련 리츠들이 추세적으로는 성장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좀 뭔가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 뭔가 우려되는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건비가 가장 문제죠. 사실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산업들이 다 라이프 사이언스 빼고는 이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또 간호 인력이라든 이런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일단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인건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시로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샵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자산은
그 리츠가 직접 운영까지 다 하는 자산의 형태인데 거기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60%를 차지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런 시니어 관련 자산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리츠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네.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계속 들리는 뉴스가 이 블루 칼라 특히나 이런 쪽에 네. 이제 사람 구하기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인건비 비용도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인건비 이슈가 좀 부각됐던 게 싱글 패밀리도 그랬거든요. 네, 이제 단독 임대주택인데 이게 멀티 패밀리에 비해서 자산들이 계속 뭐 흩어져 있고 하나를 관리하는데 인건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인건비 부담이 점점 더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런 이제 CCRC 같은 은퇴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희가 딱 생각만 해도 사람의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자산들이잖아요. 네. 그 부담이 있겠네요. 노약자를 케어한다는 점에서 일단 블루칼라 업종의 일종이라도 볼 수 있고 헬스케어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 인건비가 급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그때부터 이미 인건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점을 찍고 최근에 9월, 10월 주가 흐름 보시면 벤타스랑 웰타워 1, 2, 3위 이 리츠들이 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때 좀 인건비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그 비용 관리가 과연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이 셀프 스토리지 리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자동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네. 많이 해결하고 있던데 이 어떤 은퇴촌 이런 자산들은 뭐 아직은 해결 방법이 없네. 네, 좀 아직은 네. 직접 사람이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커서 이런 비용 이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텔 같은 경우에도 로봇으로 서빙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네.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주에도 아까 이제 이런 은퇴촌이 네.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호주에는 어떤 리츠들이 있어요? 호주에도 이제 그냥 이 헬스케어 리츠라고 좀 하기는 어렵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스탑랜드라고 해서 다각화 리츠인데 네. 좀 주택 위주로 하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호주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은퇴촌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앞서 말씀드린 CCRC랑 비슷한 형태의 그냥 은퇴촌이 있고 또 다른 거는 미국의 조립주택처럼 그 조립식 주택으로 이루어진 그 실버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건 약간 좀 어포더블 개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50세에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또 있고 이거를 그냥 랜드리스 커뮤니티라고 해서 토지 임대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의 조립식 주택 리츠랑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은퇴촌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거주권만 가지게 되는데 이 랜드리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주택처럼 토지를 임대를 하고 그 위에 조립식 주택은 그 주택을 구매한 구매자가 소유를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택을 소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도 이제 취할 수 있다는 다른 점이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스탁랜드에서 원래는 이 그러니까 은퇴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버 산업부가 은퇴촌을 운영하던 데였는데 이거를 매각을 해버리고 할시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토지 임대 커뮤니티 업체를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 커뮤니티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리츠 역사 길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어떤 자산들을 편입하고 있어요. 이제 차트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그런 자산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셀프 스토리지 같은 한국에 없는 이런 리츠들이 많은데 이게 제가 이제 그냥 보면 이제 그냥 드는 생각이 한국은 사실 기초 자산이 되게 좀 뭔가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오피스 뭐 리테일, 뭐 물류, 호텔 정도인데 이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점점 더 해외를 보게 되는데 이제 해외는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해외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좀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좀 리테일이나 오피스 같이 전통적인 상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발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긍정적인 점은 물류 자산을 이제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호텔도 이제 서부 T&D에서 이제 리츠를 만들어내고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오피스긴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사로 쓰고 있는 이
오피스를 이제 리츠에 넘기는 형태들을 보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좀 더 다각화가 되면 사실 리츠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장 리츠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다양한 투자 기회라고 하면 미국 같이 통신타워나 DC 뭐 이런 아니면 호주의 농지 리츠나 뭐 그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리츠도 이렇게 다양한 자산을 편입을 해서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더 나아가기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끔 이제 랜드로드 이제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해외 보니까 뭐 셀프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이제 라스트 마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든 경우도 있던데 한국은 그런 사례가 없느냐, 그런데 관심 있는 데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향후에 그런 것 리츠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촌 리츠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호주나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에도 리츠들이 실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리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리츠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또 어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